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희 TV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 복지국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한국판 베브리지 보고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 제가 그냥 홍보용으로 붙인 거고요. 정확한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입니다. 그렇죠? 경제학과 복지학을 넘나드는 복지국가 교과서이자 안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보통 사람들이 용기를 내야 할 때다. 그래야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한 나라를 자식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죠. 제 1회입니다. 행복 추구권인가 행복할 권리인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 추구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죠? 아니면 행복권, 행복할 권리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2006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행복을 찾아서 이런 제목입니다. 전 세계를 울린 기적같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같은 실화. 자,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 아마 계실 거고요.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찾아보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크리스 가드너, 요 흑인 아버지가 바로 크리스 가드너고요. 흑인 아버지 있죠? 이분이 바로 크리스 가드너입니다. 그리고 옆에 아이가요, 크리스토프 가드너죠. 이 크리스 가드너는 윌 스미스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프 가드너 역을 맡은 사람은 제이던 스미스인데요. 이 제이던 스미스는 윌 스미스의 실제 아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영화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영화 이야기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울림이 굉장히 크고 많고 웅장합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이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넌 못할 것이라는 말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마, 알았지? 아빠가 5살짜리 어린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알았어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가 알았다고 대답하는데도 아빠는 미간에 잔뜩 힘을 주면서 힘까지 미간에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꿈이 있다면 말이야, 꿈이 있다면 그걸 지켜내야만 해. 그렇죠. 꿈은 그러니까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든, 그죠? 어떻게든 쟁취해야 하는 거야.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든 쟁취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 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꿈이 있으면 그걸 지켜내야 하고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든 쟁취를 해내야 돼. 알았지? 이 말은요. 요거 그러니까 5살짜리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한 이야기 같습니까? 그렇죠. 아빠가 자기 자신에게 한 이야기 같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지켜내고 꿈을 실현시켜야 돼. 절박함을 담아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의 배경인데요. 이 영화는요, 1980년대 초반의 미국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죠? 그렇습니다. 레이건이었죠. 레이건노믹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신자유주의,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마침내 그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뉴딜의 전통을 거의 끊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밀턴 프리드만의 꿈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레이건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1980년 초반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금리는 굉장히 높였습니다. 금리를 높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금리를 높이게 되면요, 웬만한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불황이 오겠죠.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1980년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요. 1970년대 한 중반부터 시작된 건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그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불황과 이 물가 상승, 불황이 되면 보통 어떻습니까? 물가는 떨어지죠.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불황인데도 물가가 상승하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불황을 우리가 영어로 스태그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태그네이션.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게 바로 이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는데, 1980년 레이거노믹스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극약 처방을 내리고 있었을 그 당시에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까지도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신음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윌 스미스가 지금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연기했던 이 크리스 가드너, 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분은 의료기기 세일즈맨이에요. 의료기기를 팔고 다니는 사람이지. 이동용 촬영 장치입니다. 골밀도를 촬영하는 그런 기기를 이제 팔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크리스 가드너죠. 이 영화 속에서 크리스 가드너, 이 사람은요, 크리스는 전 재산을 자기가 다 털어가지고 이제 승부를 겁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뭘 하죠? 골밀도 측정기를 집에다 잔뜩 사놔요. 이거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을 전전하는 겁니다. 이거 팔려고 가지고 다녀요. 팔려고 무지 애를 써요. 그런데 도무지 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는 의료기관이 없어요. 몇 달째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팔리지가 않으니까 집 한쪽이 어때요? 집 한쪽에 이 골밀도 측정 기기가 가득 쌓여 있죠. 가득 쌓여 있어요. 이 쌓인 만큼 크리스의 세금 독촉장과 빚도 쌓여만 갔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보통 보면요, 가족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집안도 뭐 실제로 그래요. 예외가 아닌데요. 생활고가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이것을 이제 견디지 못한 아내가 떠나갑니다. 설상가상 집세를 이제 못 내니까요. 집세를 독촉하던 집주인이 비가 오는 날인데 길거리에 크리스의 짐을 내팽개칩니다. 쫓아낸 거죠. 쫓겨났습니다. 비 오는 날 쫓겨나요. 거리에 나앉았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당시에 호주머니에는 21달러 33센트 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크리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있잖아요. 5살짜리 아이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에서 이제는 21달러 33센트로 살아가야 돼요. 참. 그러니까 아들을 길거리에서 재울 수는 없잖아요. 침대에서 재우고 싶죠. 그리고 집 나간 아내를 돌아오게 하고 싶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금 골밀도 측정기,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구입해 놓은 이 측정기를 어떻게나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걸 팔러 나간 사이에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아들이 머물 곳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다녀요.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 크리스가요, 한 손에는 어떻게 해요? 의료기기를 들어요. 또 다른 손에는 아들의 손을 잡아요. 이러고 세일즈를 하러 다닙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죠? 돈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스프로 때워요.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자죠? 잠잘 데가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자를 위한 쉼터가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하도 집 없는 사람, 우리 홈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지방정부가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잠을 자요. 자,
자, 어느 날 크리스와 아들이 이제 아들 데리고 낮에는 팔러 다니다가 해가 떨어져 가지고 노숙자 쉼터에 자러 왔어요. 근데 이날 좀 늦게 온 거죠. 늦게 도착해 보니까 이미 꽉 찼어요. 근데 공간이 없으니까 잘 곳이 없죠. 잘 곳이 없어요. 이제 어떡하죠? 어떡해요?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공중 화장실로 가요. 아이를 데리고 공중 화장실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공중 화장실에 가가지고 신문지를 깔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자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막 문을 쿵쾅거리고 화장실 문 잠겼으니까 막 발로 차고 막 그러겠죠. 아이가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아이가 덜덜덜 떨겠죠. 끝내 이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요. 막 울어요. 그래서 이때 크리스가요, 아이를 꽉 껴안으면서 아이에게 괜찮아 괜찮아고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울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눈에서요, 어떻게 해요? 정말 피눈물이 나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울어요. 화장실에서 무섭다고. 진한 눈물이 흘러내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레이거노믹스 당시에 실업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정부를 한답시고 정부를 구조조정했으니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금리를 엄청나게 높여버렸으니 웬만한 기업들은 다 도산을 해버렸거든요. 구조조정을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이 크리스가 골밀도 측정기를 팔려고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주식 거래소예요. 주식 거래소 앞을 지나는데 그냥 좋은 차를 타고 막 드나드는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어요. 옷도 좋고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밝고 활기찬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가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활기차고 좋은 옷을 입었냐고 물어봐요.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하니까 여기 주식 거래소래요. 주식 거래소는 이 당시에요, 꽤 잘 됐나 봅니다. 그래서 크리스는요, 자, 아들을 더 이상 화장실 바닥에서 재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식 거래소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턴을 거쳐요. 하필이면 여기서 인턴을 뽑았거든요. 인턴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끝내 주식 중개인이 되겠다. 자기가 주식 중개인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도전을 합니다. 도전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골밀도 측정기 이제 팔러 다니는 거 포기하고 안 팔리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성공을 합니다. 크리스가요. 근데 이 크리스는요, 머리가 좋았어요. 흑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학교를 다니긴 다녔는데 계속 공부를 못했습니다. 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는요, 시험만 봤다 하면 거의 뭐 A학점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뭐 A학점 받으면 나중에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집이 워낙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뭐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 뭐 아무것도 사실은 되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은 굉장히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는 어쨌건 머리는 아주 타고나게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독하게 마음을 먹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을 아끼려고, 이 시간을 아끼려고 말해요. 화장실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물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마시지도 않고 물도 안 먹어요. 그리고 보수가 없는 무보수의 주식 중개인 인턴이에요. 인턴이 이제 보수가 없어요. 주식 중개인, 이게 최선을 다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딱 6개월을 버텨내요. 그리고요, 60명. 이 60명의 인턴 사원 중에서 딱 한 명의 정식 사원을 뽑는데 그 수많은 백인들 다 제끼고요. 이분이 흑인인데, 그리고 교육 수준도 뭐 학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정식 직원으로 발탁이 돼요. 발탁이 돼요. 여러분, 대단하죠?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백인들 다 제끼고요. 흑인, 학력 수준도 낮고 형편없는 배경을 가진 이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걸 이룬 거죠? 죽도록 노력한 겁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물도 안 마시면서,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무보수로 그것도 인턴을 견뎌내가지고 60명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노숙자 쉼터로, 그리고 또 공중 화장실로 전전하던 이 흑인이 이제는 높은 빌딩의 주식 중개인, 즉 정식 직원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인생 역전이죠. 와, 이거 뭐 인생 역전이죠. 눈물이 나는
정말 눈물이 나는 감동의 스토리가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한 감동이 있죠. 자, 이 영화는요, 아들의 이름을 딴 회사, 아들이 아까 이름이 뭐였습니까? 크리스토프 가드너였죠. 크리스 가드너의 아들이 크리스토프 가드너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프 가드너 인터내셔널 홀딩스, 이렇게 회사 이름이에요. 최고 경영자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주인공이죠. 크리스 가드너. 바로 실화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자, 여러분 실화니까 가슴이 더 찡해지나요? 엄청난 부를 쌓았죠. 성공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노숙자 생활에 고통이 있었고요. 노숙자 생활했죠. 그의 성공은 극한 상황이 어떤 겁니까?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길바닥을 전전했고, 그리고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잤죠. 극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화장실도 안 가고 최선을 다했죠. 물도 안 먹었죠. 의지를 꺾지 않고, 그리고 노력을 죽도록 했죠. 그 끝에 이루어낸 것이죠. 감동이 진하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이 눈물 나는 영화에는 한 가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영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영화 행복을 찾아서는 크리스토프 가드너의 감동적이고 멋진 실화를 통해서 국가의 역할이란, 자, 여러분 미국 정부는 뭘 했죠? 자, 이 주인공 가드너, 이 가드너의 이 멋진 실화인데요. 자, 국가의 역할. 그렇죠. 국가의 역할이 뭐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이 자유만 보장하면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이 영화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복을 쟁취해내는 것, 그거는 전적으로 사회 구성원 각자, 각 개인에게, 이 주인공에게 달려 있었던 거죠. 이 주인공은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성공했고, 60명의 그 인터넷 들어갔고, 60명 중에 단 한 명 뽑는데 그게 뽑혔잖아요. 나머지 그 59명은 죽도록 고생하고 실업자 신세가 됐는데 이 한 사람은 뽑혔죠. 그야말로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그 기분이었겠죠. 자, 그리고 누구든지 노력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 영화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 주인공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죠. 자, 여러분, 그런데 왜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할 권리,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할까요?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왜 행복을 추구할 권리일까요? 지금 이런 문제의식을 여러분께 던지고 있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천의 용만큼이나, 여러분 개천의 용, 이거 뭐 사실 이게 타고난 겁니다. 그만큼 재능이 있는 거죠. 비범하고이죠.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제로 행복할 권리로 바꿔내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면 행복을 실제로 추구해서 행복해지는, 그래서 행복할 권리로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터넷 뽑혀서 60명 중에 한 명이 되었고, 60명 중에 1등이 된 거죠. 그 개천의 용입니다. 이 사람만이죠. 이 실화가 오죽 신기하고 드문 일이었으면,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겠습니까? 자, 크리스 같은 흑인 노숙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크리스가 노숙인 쉼터에서 잠을 잤을 때 그 동료들 중에 굉장히 많이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노숙 생활에서 벗어났을까요? 거의 아마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벗어나더라도 그 비슷한 형편에서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크리스처럼 이렇게 성공할 수는 없었겠죠. 자, 흑인 노숙자가 이렇게 개천의 용이 될 확률, 그야말로 개천의 용이 될 확률은, 그렇죠, 바늘 귀틈보다 적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에 대한 후기 글이 있죠. 평가글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영화 보신 분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아, 감동적이야.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아우, 나도 희망을 가져야지. 나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열심히 더 노력해야지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아우 나의 나태함을 반성했다 이런 글도 있고요. 하지만 이 크리스의 성공, 이 주인공의 성공을, 크리스 가든의 성공을 미화하는 것, 이것은요 능력 지상주의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 가든은요, 주인공은 타고난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면 그걸 충분하게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행복해집니다. 능력 지상주의죠.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어우 능력이 있네, 노력했네, 성공했네, 와 찬양 칭찬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단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에게는 본래 뛰어난 두뇌라고 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었다, 그런 거죠.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영화에 그러니까 진정한 교훈은 뭐죠, 여러분? 진정한 교훈, 그렇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아닌 거죠.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질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대부분 행복해져요. 근데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특히 1980년대 초반의 그 악조건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정말로 개천에 용난 사람들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개인이 저토록 지독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운도 따랐고 또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노력을 했고 운, 능력, 노력 이 삼박자가 딱 들어맞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행복해졌잖아요. 자, 이건 정말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 레이건 대통령이 계시던 레이건노믹스 시대에 그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상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나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미국 독립선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요 실제로 행복추구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The pursuit of the happiness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추구, 이게 그에 대한 권리, the r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추구 권한 딱 이렇게 나와 있죠. 행복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마찬가지로 행복추구권이 나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 헌법에서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추구권을 활용해서 실제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뿐더러 동시에 행복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행복국가고 그게 바로 복지국가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메시지가 충분하게 전달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보장받고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받고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어떻게? 제도적으로 나서라, 이런 거죠. 이미 지구상에는 이게 이루어진 나라들 있죠. 바로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쟁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겁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작동하는 가운데서 내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된다, 도와주는 거죠. 개인은 행복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 안 해주고 싶겠어요?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죠. 근데 그 행복
추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대부분 일정한 수준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가 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나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행복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런 조항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상희 TV는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 효과로 관한 여정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하시죠. 네. 그리고 좋아요, 알림종 꼭 눌러주시고요. 자, 지인들에게 많이 권해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제2회 방송, 제2회 이상희의 복지효과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